60대 요양보호사로 노후 준비?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진실 5가지. 서론 요양보호사?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60대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퇴직은 했는데 그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따면 일자리 걱정 없다 같은 광고가 많이 나오죠. 게다가 주변에서도 요양보호사는 나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직업이래 라는 얘기를 들으면 솔깃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요양보호사가 노후에 든든한 직업이 될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시작했다가 이럴 줄 몰랐다 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보호사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60대, 70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체력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목욕을 돕고 식사를 챙기고 심지어 배변 보조까지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허리와 무릎, 팔 힘을 많이 쓰는 일이죠. 실제 사례. 김영자 65세 씨의 이야기. 김영자 씨는 평소 건강을 자신했지만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3개월 만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을 부축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치료에만 1년 가까이 집중해야 했습니다. 체력이 약하다면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정규직 vs 시간제 차이. 요양보호사는 정규직과 시간제 파트타임로 나뉩니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가 훨씬 많고 정규직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시간제 요양보호사 월급 예시.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월 8만 100만원.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월 15만 170만원. 정규직 24시간 교대 근무월 22만 250만원 하지만 신체적으로 힘든 요양원 근무. 실제 사례. 박철수 68세 씨의 이야기. 박 씨는 퇴직 후 연금을 보태기 위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지만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겨우 90만원 이렇게는 생활비가 부족하죠. 처음엔 쉬운 일 같았는데 어르신 부축하고 씻겨드리는 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위해서라면 요양보호사 일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감정 노동이 심하다. 마음이 약하면 힘든 직업.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돌봐주는 직업이 아닙니다. 치매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분들, 우울증을 앓는 분들까지 다양한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성이 오가고 반말을 듣거나 심지어 폭력을 경험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이선희 63세 씨의 이야기. 처음엔 노인 돌봐드리는 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이 욕을 하시거나 손찌검을 하시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요양보호사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4. 연령 제한은 없지만 70대 이후 계속할 수 있을까? 요양보호사는 연령 제한이 없지만 70대가 넘으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고용주들은 아무래도 체력이 좋은 60대 요양보호사를 선호하죠. 특히 요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 60대 초반이라면 체력이 되는 동안 돈을 모으고 이후에는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외에도 부담이 적은 방문 요양이나 간병 도우미로 갈아탈 수 있는지도 체크하세요. 5. 보람도 크지만 단기적인 대안으로 생각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사람을 돕는 일이라 보람이 큽니다. 하지만 평생 직업으로 삼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안으로 활용하고 다른 노후 준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추천 대안. 기초연금 알바, 조합, 연금과 병행할 수 있는 소규모 일자리 찾기. 가벼운 자격증 취득 예 독서 지도사, 방과 후 교사 등. 투잡 형태 요양보호사, 가벼운 온라인 1 블로그, 유튜브 등.
결론 요양보호사, 철저한 준비 후 선택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지만 체력과 감정 노동, 낮은 임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기 어려우니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요양보호사 일을 고려하는 60대라면 단기적인 대안인지 장기적인 직업인지 먼저 고민하세요. 체력과 감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보세요. 월급과 연금 조합으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계산해보세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철저히 준비하고 도전하세요. 이렇게 하면 요양보호사를 고민하는 60대, 70대가 좀 더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추가로 알고 싶은 부분이나 보완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6. 근력과 뼈 건강이 관건. 60대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신체 조건. 많은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특히 허리, 무릎, 어깨, 손목 등 관절과 근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근력이 중요한가? 과학적 근거. 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 SARCOPNIA 급격히 진행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하며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특히 하지 근육 허벅지, 종아리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환자를 부축할 때입니다. 노인의 경우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 갑자기 중심을 잃을 수 있으며 이때 보호자가 순간적으로 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근력이 약한 경우 자신도 다칠 위험이 크며 환자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윤미경 66세 씨의 이야기. 처음엔 가볍게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환자분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걸 잡아주다가 제 무릎을 다쳤어요. 병원에서 반월판 연골이 손상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몇 달간 치료를 받아야 했죠. 그 이후론 두려워서 일을 그만뒀어요. 이런 사람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미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 근력이 부족하거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손목, 어깨 부상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 60대 이후에 요양보호사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코어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7. 감정 노동이 주는 스트레스, 정신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힘든 직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감정 노동과 정신 건강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감정 노동이 심한 직업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병률이 일반 직업군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매일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폭언과 무례한 행동을 감내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듣거나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는 보호자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실제 사례. 정상호 67세 씨의 이야기. 처음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 보람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계속해서 욕을 하거나 심지어 저를 때리려고 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참았지만 점점 우울해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몇 개월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중해야 한다. 남에게 쉽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는 사람.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 상대의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요양보호사는 감정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아니면 쉽게 지치고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요양보호사 일의 지속 가능성, 미래 전망은? 60대 이후 요양보호사 일을 생각한다면 미래 전망과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미래 과학적 근거 및 통계. 2025년부터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로봇 돌봄 서비스,
스마트 요양 시스템 등이 대체 역할을 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장기 요양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저임금 문제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해 요양보호사 직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 이정순 70세 씨의 이야기. 처음엔 요양보호사 일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니 기관에서도 더 젊은 사람을 선호하더라고요. 결국 몇 년 후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하려면 지속적인 건강관리, 운동, 영양, 섭취, 추가적인 전문 교육, 이수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 등으로 확장, 노후 자금 마련과 병행하여 일정 기간만 계획적으로 일하기. 요양보호사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직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 요양보호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준비하자. 요양보호사가 노후 직업으로 적합한 경우,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이 좋은 사람,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일정 기간 수입 보충이 필요한 사람, 요양보호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체력이 약하고 관절 통증이 자주 있는 사람, 감정적으로 취약하여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사람, 장기적인 직업으로 안정성을 기대하는 사람. 요양보호사는 노후 대비책이 될 수도 있지만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체와 정신 상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를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신중히 판단하세요. 이제 요양보호사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